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확진자가 40일 만에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가까스로 찾은 일상이 다시 위협받지 않을까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을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철 가격이 오르자 아파트 단지 소화전에서 황동으로 만들어진 소방부품을 몰래 훔쳐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이야기했던 신경제, 신활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줄어드나 싶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국적인 재유행을 공식화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도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명대 수준이었던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돌파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로 감소한 지 40여일 만에 도로 1000명대로 늘어난 겁니다. 5월과 6월 감소세를 보인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새 2배 이상 껑충 뛰면서 확산 추세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급상승했습니다. 지난 2일 처음으로 광주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어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전파력이 높고 면역 회피 특성을 가진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종 BA.5 변이 검출률이 30에서 35%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새로운 변이 그리고 이전 감염에 걸렸던 사람들의 항체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특히 감염에 취약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은 이 추세라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공식화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등 치료제 처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등 백신 4차 접종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하면 저희가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느슨한 방역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재유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겨우 일상을 회복해가던 시민들은 다시 타격을 입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시끄러워야 할 여행사 사무실이 조용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문의 전화가 이어졌는데 지난주부터 그나마 회복된 예약 상담 건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미 예약해둔 여행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전화도 지난달 2건에서 일주일 새 12건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입니다. 국내하고 해외가 조금 터지면서 그나마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2차 확산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지금 텐션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걸 올 여름도 힘들어지지 않겠냐. 코로나 재유행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불안한 건 여행업계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물가와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던 자영업자들도 걱정입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밤 늦게까지 머무는 손님이 생긴 게 얼마 안 됐는데 도로 줄게 생겼다며 여기에 방역 지침까지 강화되면 이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합니다. 7월 달 들어서 손님이 점차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인건비 올라버리고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의 우려도 큽니다. 이미 초등학교 수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는데 진학을 앞두고 다시 등교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학습에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지장을 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코로나 감소세와 방역 지침 완화로 회복해가던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도 날이 흐리죠. 장맛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또 해남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후텁지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단 날이 덜 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른 장마와 이어지는 폭염에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 농지 상황은 심각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전남의 한 농경지. 물기 하나 없는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모는 누렇게 타들어가고 뿌리까지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서 날마다 너네만 다니지 타들어가는 진짜 많이 할라 해가지고 지금 망했어요. 다른 간척지 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뭄과 폭염 속에 벼 잎끝이 말라 누렇게 바뀌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월달 심은 뭐가 더 심한 원인이 뭐냐면 6월 초에 갑자기 온도가 평년 기온보다 한 35도가 높았기 때문에. 마른 장마 탓에 농촌마다 비상입니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전남에 비가 내린 날은 33일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0여일이 적고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농업이 이뤄져 쌀 생산량을 뒷받침하고 있는 간척지 농지가 가뭄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간척지 논의 흙 속에는 항상 염분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물이 증발할수록 염도가 높아져 작물 피해는 커집니다. 모가 견딜 수 있는 염도는 0.3%인데 메마른 간척지 땅의 염도는 점차 생육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간척지 논이 갯벌 성분이다 보니까 가뭄이 심해지면 객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벼를 심어놔도 고소할 위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례없는 마른 장마에 폭염까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주식 거래량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6월 중 광주 전남 지역의 거래량은 6억 8천여만 주로 9억 주 가까이 거래됐던 5월과 비교해 15.4%가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도 한 달 사이에 7,5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 있는 상장 기업 중 우리종금과 금호 HT, 한전 KPS와 서암기계공업 등은 주가가 오르며 시가총액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호남 지역 거주자들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전북이 50만 3,200원, 전남이 51만 9,4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광주 지역 거주자도 54만 3,8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월평균 수입액이 가장 높은 울산 75만 7,200원의 72%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김 의원은 국토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등의 영향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고철 가격이 오르자 아파트 단지 소화전에서 소방부품을 훔쳐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동으로 만들어진 소방부품은 고물상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데요. 문제는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소방 호스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물의 압력과 방향을 조절하는 부품인 관창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방 호스의 모습입니다. 최근 지역 아파트 단지 소화전에서 주요 소방 부품인 관창이 잇따라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90여 세대가 사는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만 관창 20개가 한꺼번에 사라졌고 지난달에는 광주 7개 아파트 단지에서 관창 527개가 사라졌다 절반가량이 고물상에서 발견됐습니다.
관창이 고물상에서 거래되는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최근엔 고철값도 올라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건데 관창이 없으면 비상시 소화전이 무용지물이 돼 큰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창이 없이 물이 그냥 나오면은 사람이 호수를 잡고 물을 제대로 쏘을 수가 없어요. 압력 때문에. 사정이 이런데도 관창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법상 공동주택 소화전의 의무 점검 주기가 1년에 단 2차례에 그칠 뿐만 아니라 항상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소화전의 특성상 잠금 장치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서는 아예 기존의 황동 관창을 고물상에서 거래되지 않는 강화 플라스틱 관창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관창은 고물상에서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난의 염려가 아예 없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고물상 등지에서 관창을 대량으로 거래하려는 정황이 있을 경우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여성 교사의 욕실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사였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쯤 관사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여성 교사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복도 쪽에서 환기용 유리창을 열고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늦은 밤인데다 관사 출입문이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용의자는 학교 관계자로 좁혀졌습니다. 경찰이 창문틀과 창문에서 찾아낸 지문을 학교 관계자들과 대조한 결과 범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동료인 30대 남성 교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교사는 같은 관사에서 여성 교사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관사에 와서 여기서 이제 샤워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이 남성 교사는 범행 사실이 드러난 지난달 20일 오후부터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다가 경찰이 학교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지난달 29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담당 과목 수업은 교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되고 있는 중에 그동안 연가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징계 절차에 의하면 직위 해제하는 게 이제 징계 절차 중에 시작입니다. 경찰은 입건된 남성 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주택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3자 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동구 지산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지나던 75세 노인 등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이야기했던 강 시장은 신경제와 신활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시정을 이끌어갈 조직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4국 체제인 전체 실국 단위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조직의 초점은 신경제와 신활력에 맞춰졌습니다. 주목을 끄는 부서는 단연 신활력 추진본부입니다.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를 활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부서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신활력 추진본부는 총괄과를 비롯해 도시공원과와 관광과, 수변 레저과 등 4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3급 공무원이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추진본부는 복합 쇼핑몰 유치와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조성 사업 등 광주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신활적 추진본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삶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직 속의 광주 전략추진단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기치로 내건 민선 8기 슬로건에 맞게 내일 기회도시팀과 3대 가치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에서는 시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부서 이름을 시민 친화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뉴딜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광주 일도 낮추기 팀으로, 관광부서를 스토리텔링 팀으로 바꿨고, 신활력 추진본부 안에도 이제는 됩니다 팀이 신설되는 등 지금까지는 사용된 적이 없었던 명칭들이 사용됐습니다. 그 팀 명칭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팀장들이 명함을 드렸을 때 시민들이 그런 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보려고 조직 정비를 좀 했습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안은 오는 15일 시의회 행자위와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조직의 3분의 1 정도가 바뀔 정도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조직 개편안이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이슈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 유치를 추진할 관련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문화관광체육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동안 국가의 지원과 함께 민간 자본의 투자와 행정의 신속한 인허가 등 3박자를 갖춘 복합 쇼핑몰 기능과 모형을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대백화점 그룹이 더현대 광주 건립 추진을 선언한 이후 신세계와 롯데 등 유통 빅3가 가담해 복합 쇼핑몰 건립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민생당 광주시당이 지산 IC 개통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과 백서 발간을 광주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민생당은 지산 IC 개통 실패는 행정의 오류에서 발생했고 의회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면서 광주시의회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진상조사위를 발족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요구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 행정적,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현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시교육감은 지난 11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 단순 논리라며 교원 정원 축소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실당 교사 정원을 지금보다 3명에서 4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원순석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상임고문을 제15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원순석 신임 이사장은 3년간의 임기 동안 5.18 민중항쟁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학생회장이었던 원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소요 및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날이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장맛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입니다. 폭염주의 발효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해남 지역에서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단 날이 덜 덥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지난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는 쉬어갔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되고요. 진도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8도, 여수의 낮 기온은
기온은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드문드문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긴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